군대 있다 제대하면 제한군인의 회원이 됩니다. 뭐 저도 회원 자격이 있겠죠. 회비는 안 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냈겠죠. 그 다음에 경찰이 있다가 그만두시면 경우에 회원이 됩니다. 요즘 경우에 국사교과서 국정화나 국회 개혁 이런 부분에 나서고 있는데요. 잘 하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향군에 진짜 대한민국의 군대가 또 모든 남자들의 조직일 수 있는 제한군인회가 난립니다. 자, 조남풍 향군회장이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향군회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하루 이틀 아닙니다. 그 송파 잠실에 그 차지하고 있는 넓은 땅이 탐이 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해물으려고 전부 군침을 흘리다가 결국 새로 빌딩을 지었습니다만은 지금 향군이 제한군인회가 처해져 있는 부패나 여러가지 사업적인 실패 그리고 비리로 인해서 짊어지고 있는 부채나 골문 한부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골문 한부를 도려내겠다고 제한군인회 회장에 나선 분이 또 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육군대장 출신인 조남풍 향군 회장이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선거에 뿌리고 당선 뒤에도 돈을 챙겼다. 이런 혐의입니다. 그래서 향군 상조에 임원으로 해달라고 업자들로부터 몇 천만 원씩을 받아가 되고 난 다음에 시켜주고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광교류 사업에 있어서 중국의 제대군인들, 한국의 향군들 간에 관광교류를 하자. 이걸 가지고 또 사조를 받아가지고 또 문제가 됐습니다. 또 향군회장 선거를 앞둔 올 3, 4월에 지역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을 주고 전국 대의원 200명에게 투표해달라고 총 10억을 뿌렸다. 그런데 뭐 농협 수협 선거나 공직 선거에서는 돈 뿌린 게 선거법 위반이지만 향군 선거는 그냥 업무방해, 이것은 공적인 선거로 취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이렇게 처벌받게 된답니다. 자, 또 조 회장이 이 선거 강행성에서 뿌린 10억은 또 다른 업자가 또 됐답니다. 이 업자는 조 회장한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회사 돈을 횡령해서 불구속됐답니다. 자, 이 이외에도 향군 간부 등이 산하기관 하청업체 등의 금품을 받았다는 단서로 수사가 더 진행이 되고 있답니다. 자, 대한민국 제한군인회는요, 이 나라의 안보와 그 다음에 보수의 가치관과 그 다음에 북한의 종북 세력들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의 뜻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언제부터인가 상조회안이 건물 새로 짓니 사업단을 막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끼어들더니만 이제 맛이 가버렸습니다. 이 조직은요 해체하고요. 정말로 순수 애국 보수 우파적 가치에서 일할 사람들로 다시 구성해야 된다 봅니다. 자진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손을 써서 수습하기에는 사고가 너무 작고 많이 나 있습니다. 저는 자진 해체해 주기를 바랍니다. KFX 사업이 좀 혼란상을 거듭하고 있는 과정에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남 사천에 있는 카이를 방문해서 미국 수출형 훈련기 T-X를 공개하는 기념식에 축사를 했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고등훈련기를 1차로 한 350대, 2차로 650대 한 1000대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자, 고등훈련기라는 것은 마하 속도로 나는 이 전투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각종 전자전을 갖춘 적어도 4세대, 4.5세대, 5세대 이상의 전투기를 모을 수 있는 파일러트 조정용 훈련기죠. 자, 한국은 T1에서 시작해서 T50의 훈련기를 만들었는데요. 솔직히 T50은 돈이 좀 비싸서 그렇지 굉장히 잘 만든 훈련기입니다. 제가 아는 미국 사람들도 저렇게 한국이 만들 줄은 몰랐다고
굉장히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씩 수출도 가능해서 지금 뭐 여러 나라에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 문제에서 조금 비싸다는 거하고 훈련기 치고는 성능이 사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T50이 이제는 그 전술 인문기 TA50, 즉 A가 붙으면, 그리고 결국 전투기라는 것은 공격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정만 하는 것은 T50일 거고, 거기에 이제 공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훈련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TA50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좀 더 개발되어서 FT50, 요즘 FA50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그야말로 훈련기에서 이 경공격기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기로 개발해서 거기에 미사일과 이 포를 달아서, 그래서 이제 고도의 능력을 갖춘 전투기는 아니지만은 일정한 수준까지는 수행할 수 있는 경공격기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발전을 해가는데요. 여기서 미국 수출용 T-AX는 결국은 이 카이가 완전히 완성품 전체를 파는 것은 아닙니다. 동체와 거기와 관련되는 여러가지 와이어링이라고 부르는 이 내부에 들어가는 전자장비, 그리고 그 전선, 이런 부분들을 결합해서 파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으로 그 자체로는 굉장히 의미는 있고요. 앞으로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어 가는데 한 과정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게 우리가 훈련기를 완전히 통째로 개발해가 미국에 고등훈련기를 통째로 수출하는 건 아니라 동체와, 즉 샤시와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이런 부분들을 수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품 수출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야 되고요. 이 부분이요, KF-X 사업하고 반드시 연결되어서 이 부분의 성과가 또 KF-X 사업에 연결되어서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T-50이 가진 뛰어난 성능이 지금 나머지 국가들의 이 경합하는 회사들보다 훨씬 나은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결국 부분이라도 수출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있는 대로는 정확하게 홍보를 해야 될 필요는 있죠. 훈련기를 통째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기의 보디와 거기에 관련되는 부품들을, 그건 뭐 이제 미국 측의 요구가 있는 대로겠죠, 수출하는 부분이고, 결국 이것은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진행과도 연결이 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요, 큰 욕심을 부릴 게 아니라 이런 부분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미국과의 협조하에 단계적으로 발달해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뭘 자체 개발한다 어쩐다고 욕심내는 분들 있는데요, 절대로 항공우주 산업에서 순식간에 도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이 ADT-X라는 스텔스 기능을 가진 시제품을 하나 만들려고 이제 착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본이 지금 현존하는 세계 최상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기체 조립 작업을 시작했다고 미국의 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한국의 언론이 엄청 왜곡을 했죠. 일본에는 자체 조립을 허가해 주면서 한국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전부 거짓입니다. 일본은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엄청난 규모의 라이센스를 미국에 지불했습니다. 한국도 돈을 그만큼 지불을 하면요, 미국이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자, 일본은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F-35를 1차로 42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차로 아마 훨씬 더 많은 수를 사기로 했는데요. 이 중에 4개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 공장에서 나온 걸 그대로 성체로 인수를 받고, 38대는 일본 국내에서 조립 생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1번기는 내년에 받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나고야 이 공장에서 이 조립에 들어간 해당 기종은 AX-5라고 부르는 그 일본 국내 조립 생산기랍니다. 2017년에 일본 자위대에 배치된다는데요. 이 로키드 마틴은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F-35기 최종 조립 및 점검 시설 건설 계약을 체결했고, 일본은 이탈리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F-35기 해외 생산 시설과 정비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일본만 이런 게 아니라 이탈리아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본의 미쓰비시 공업은 2차 대전 때 제록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 최고 성능을 가진 가장 싸게 만드는 전투기의 생산 회사였습니다. 2차 대전이 언제입니까? 시작은 한 40년, 43년 이럴 때 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70년도 전에 날아다니는 전투기를 만들 때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뭐 했습니까? 일본의 식민지로 뭐 만들었습니까? 자, 이런 격차를 다 배제한 채요.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은 저러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거는 비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미국 언론은 이 F-35기가 한 대당 2억 불이 훨씬 넘는데 이제 예산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사가는 나라도 있고 해서 이제 제대로 제 궤도에 돌입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년에 한 200대 가량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F-35가 이렇게 헤매게 된 원인은요. 미국이 461조 원을 들여서 만드는데 공군, 해군, 해병대용을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F-35라는 기본 모델을 하나 만들어가 그 날개나 꼬리 날개 등을 조금씩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는 해군이 쓰고 하나는 해병대가 쓰고 하나는 공군이 쓰는 식으로 한 겁니다. 여기에서 같은 설계의 디자인에 조금씩을 변경시키다 보니까 이 호환성이나 이 변경에 의한 혼란이 엄청난 초기 비용을 들어가게 한 겁니다. 자, 공군은 긴 활주로에 쌓는 비행기일 거고요. 해군은 항공모함에서 떴다 내렸다 하는 부분에서 일부 뭡니까? 수직이 착륙이라든지 짧은 거리에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해병대는 또 뭡니까? 해병대는 또 다르죠. 해군하고 비슷하면서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비행기 한 대를 개발해서 그걸 세 가지 용도로 조금씩 바꾸어서 쓰는 부분에서 혼란이 벌어진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일본이 왜 저렇게 조립을 할까? 미국이 정해진 이 조립 과정을 따라서 일본이 지키면서 조립을 해야 됩니다. 이거 조립할 때 미국의 관계자가 와서 봅니다. 그럼 일본은요, 왜 비용을 엄청나게 더 주고 조립을 할까요? 조립을 하면서 일본은 자기들이 부족한 스텔스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꼬리 날개 부분에 스텔스 기능에 상당한 핵심이 있기 때문에 꼬리 날개 부분에 있어서 조립 기술을 집중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일본이 전투기를 갖다가 제대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들여온 노력을 보면 우리가 한 것보다 수십 배는 더 투자하고 더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기술이 좋은 나라에서요. 한국은 노력하지도 않고 투자하지도 않아놓고 어느 날 갑자기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뻥을 치고 있습니다. 좀 우리도요 솔직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 사람 욕하기 전에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